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풀어줄 우리의 친절한 시사요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오미 기자님은 혹시 비가 오면 뭐 근육이 쑤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나요? 아, 설마요. 네. 뭐 비가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비가 오는 것과 좀 상관없이 네. 흔들리지 말자. 네. 약간 이런 마음 좀 다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주저하게 되죠. 아, 비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맞아요. 되나? 근데 이제 항상 저와의 대화를 하죠, 성훈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단디 먹어야지. 약간 이러고 항상 가방을 챙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서 갔다 오면 또 보람이 있고 네. 또 비를 좀 맞더라도 샤워를 하니까 네, 그렇죠. 따뜻한 물에 또 비와 땀을 이제 씻어내면서 네. 하루를 정리하는 또 그런 보람 아닌 보람이 또 있습니다. 오, 다르구나. 네, 다음에 이렇게 한번 셀카 같이 찍어서 네. 성훈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도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네네. 저희가 투데이 잡스에서 한번 또 그걸 동영상으로 원하시는 건가요? 네, 동영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민망해질 수도 있어서. 취향이 좀 특이하긴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빅데이터는 어떤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월 48시간? 네, 월 네. 48시간. 48시간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근로자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초과 근무의 최종 맥스 아. 용량이 48시간입니다. 야근이나 주말 네. 근무를 다 합쳐서 4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주 52시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주 52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근무 시간 40시간이 제한이 돼 있고 네. 여기에 일주일에 한도로 할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이 12시간. 그래서 52시간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48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어제죠. 정부가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현행 12시간으로 돼 있는 연장 근로시간, 주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발표를 하면서 네. 어제 뭐 크고 작은 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이게 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일주일에 12시간이랑 한 달에 48시간 뭐가 달라요? 그게 경영계 혹은 이제 뭐 고용주들 입장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뭐 A라는 회사의 뭐 봉급 담당 직원이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뭐 월 초랑 월 중간까지 괜찮다가 뭐 월말 예를 들어서 월말 되면 이제 엄청 또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12시간이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약간 유동적으로 월 초에 그냥 칼퇴근하고 네. 약간 또 바쁜 시즌이 되면 약간 좀 땡겨서 할 수 있는 몰아서? 네,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목소리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정부에서도 월 단위로 개편을 해서 네.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용주들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부분이 아니냐 네. 이런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시간이라는 게 왜 정해졌을까라는 아, 부분인데 그쵸. 네. 52시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과로나 경무나 불가피한 어떤 노동의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갖춰진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자는 취지가 첫 번째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월 단위로 개편이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 주 52시간으로 운영하는 당초의 취지가 뭔 의미가 있나? 의미가 예.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날 노동계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동 계약이다. 그리고 뭐 제가 노동계에 계신 분들을 좀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거 시작일 뿐이야. 네. 이거 다시 도로아미 타블인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오. 어렵게 이제 주 52시간이 만 1년이 됐는데 네. 다시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표출하고 계시는 거고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쨌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하자 네, 약간 이런 유연성? 유연성으로 네.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또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을 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으로 하자. 뭐 예를 들면 연 600시간으로 그냥 제한을 하자라고 하면 네. 그냥 일이 없을 때는 좀 편안하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경무에 시달리도록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그쪽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거 이상을 초과 근무하면 안 된다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동계의 어떤 입장인 거죠. 근데 독실님 저 궁금한 게 네. 게임 같은 거 이제 경영업계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잖아요. 게임 같이 개발하는 일을 할 때는 네.
뭐 8시간 근무하고 야근 2시간 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못 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널널하게 보낼 때도 있지만 게임을 개발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로 하면 네. 그런 거 스타트업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럴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기자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힘들긴 할 텐데 네. 특수 업무, 특수 업종, 그리고 네.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약간 유연성을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48시간은 약간 좀 전체적인 적용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노동부 장관 뭐 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48시간 활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모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 11시간의 휴게 시간은 하루에 보장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추산을 해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 최대치라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추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좀 새 국면을 맞이한 게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뭐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니다. 약간 한 걸음 좀 물러서는 네. 이런 또 뉘앙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물론 그런 취지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뭐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 부분도 아니고 뭐 여야의 어떤 협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내지는 뭐 플랜 A가 나온 상황이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정재승 교수님이 쓴 칼럼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과로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지금 주 52시간도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40시간씩 한다면서요. 그래도 그 나라 잘 돌아가잖아요. 네, 생산성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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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을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 그다음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보장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언론사에 있으니까 어느 네. 분이 밤 11시에 끝나는데 그때부터 또 뭘 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러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냥 인생을 포기하면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픈 이야기네요. 네. 아이, 그러니까 슬프네요.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 직종은 어떻게 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직종마다 좀 다르고 계약 관계마다 다르고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를 그렇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다. 네. 같이 생각하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과로 사회 좋지 않습니다. 좋지 네. 않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차 뭐 단속. 요즘에 주차 단속해요? 주차 단속 논란. 주차 단속은 네. 해야 되죠. 논란이 네.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뭐 사고도 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주차 단속 관련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매치가 안 되는데요? 네, 네. 이 주차 단속이라 하면 무릇 뭐 충분히 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서 테마파크 부지 인근 제방도로 주차 차량에 대해서 레고랜드 측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주변에 제방도로면 뚝방길 말하는 네, 이제 뭐 들어가는 네. 길목에다가 차량을 세워둔 건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문제 제기가 일어났는데 네. 레고랜드의 비싼 주차 요금이 사실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어요. 얼마인데요? 1시간 무료.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1시간 무료? 네, 공짜다 하는데 네. 사실 테마파크를 놀러 가는데 1시간을 머물다 가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 뭐 반나절, 네, 거기 길게는 하루권 이용권이 얼만데요? 네, 하루 아침 일찍 갔다가 뭐 저녁 네, 늦게 가시는 맞아요. 건데 하루 이제 주차를 하면 18,000원을 무조건 1시간 이후부터 내야 되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차 요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던 일부 고객들이 이제 제방도로의 길을 한 대, 두 대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 군중 심리가 또 작용을 해서 한 대가 10대가 되고 어. 10대가 100대가 되는 상황이 금방 마련이 되지 아, 않겠습니까? 그쵸?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레고랜드 측이 나서서 주차 딱지를 붙인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주차 딱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노란색 배경에 주차 금지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X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비슷하잖아요. 붙였더라고요. 광고에 그래서 붙여주는 처음에 보면은 이거 과태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무서운데 가만히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는 네, 춘천 레고에서 자체 제작한 주차 딱지를 붙인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그냥 이제 네네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붙이는 네. 것 같은. 아니, 그건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 제방도로가 레고랜드 거예요? 글쎄요, 그 부지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제방도로까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근데 저기 네네.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관리하는 곳이고 네, 네. 레고랜드가 뭐 할 수 있는 데는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저제방도로 주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지자체가 나서면 되는 일입니다. 그쵸? 근데 춘천 강원랜드가 먼저 나서서 주차 딱지를 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주차비를 받는 게 또 큰 수익 사업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주차비 때문이다. 제가 요거 알아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가 있는데요? 네, 저 제방도로는 그냥 레고랜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주차 못하는 이제 노란선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옆에 공원을 놀러 가려고 여기다 차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레고랜드 입장에서는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황당하죠.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옆에 공원 가려고 원래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우고 갔다 왔는데 주차금지 딱지가 붙었다. 그럼 내가 좀 잘못했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면면히 살펴보니 정말 뭐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레고랜드 이용할 사람은 우리 주차장을 쓰십시오라는 목적인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주차비 18,000원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기 이용권이요.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하루 이용권 제가 가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것도 비싸고 호텔 숙박비도 너무 비싸가지고 새로 생기면 아이들 다 소문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거 레고랜드 지을 때도 말 많지 않았어요? 유적지 위에 세웠다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도 되게 새롭다고 느꼈던 게 춘천 레고랜드가 있는 이 지역이 선사시대 유적이 엄청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청동기 관련 유물만 3,090개가 지금 발굴이 됐고 네. 금귀걸이, 고대 금귀걸이나 토기 같은 유물도 9,222점이 발견된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선사시대 유물 보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못 거의 짓는 그 거 정도, 그쵸, 아니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자체하고 뭐 관련 부처가 결국 레고랜드를 설립하는 거를 의견을 모았고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고 네.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영국의 스톤헨지라고 되게 유명한 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통째로 나라에서 여기엔 아무것도 짓지 마. 그냥 그 자체로 보존하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중국의 랴오닝성의 우하량 홍산문화 유적도 같은 맥락인데 유리 돔을 아예 씌워버렸다고. 아, 그 위에다가. 접근 금지? 네. 이제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네. 있도록.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되는 즉시에 개발을 중지시켜버리는 어떤 법령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대로 보존 체제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뭐 고고학자분들께서 또 차례로 발굴을 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 레고랜드 밑에 이런 유적이 있는지도 저도 부족해서 몰랐던 부분인데 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에 좀 놀랍고 그리고 레고랜드가 어쨌든 지금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여지는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적도 좋지만 레고랜드라는 어떤 또 새로운 테마파크가 생기는 거에 대한 뭐 즐거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문화를 사랑하시고 유적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테마파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막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개발하다가 유적이 나오면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발굴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있어서 레고랜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파트 현장에서 뭔가 그 땅을 파고 있다가 유적지에 보면 나왔어요. 밤에 묻어버린대요. 아 왜냐- 나오면 공사 중지. 공사 중지가 되니까 문화재청에 닿아도 그 공사 중단시킨 상태에서 발굴이 끝날 때까지 홀드 시켜 놓잖아요. 그동안 네. 사실 비용 부담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카더라로 있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우리 문화재 한 번 덮고 나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선사시대 유적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쵸. 그런 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개발도 좋지만 그리고 네. 개발하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18,000원 딱지 붙으면 아니죠. 주차 딱지 붙으면 돈 어디다 내요? 돈 내는 거 아니죠?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딱지 18,000원은 레고랜드 주차장 이용료가 18,000원인 거고 그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도로에 제방에 댔다가 세웠는데 예, 딱지 딱지를 붙이면 뭐야 기분 나쁘게 떼고 가시면 돼요. 떼고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스티커 제거제 사갖고 네. 이렇게 잘하면 깨끗하게 떼는 아세톤 같은 거 이제 부어가지고 불리잖아요. 예. 그런 수고로움은 있습니다. 네. 네. 더운 여름엔 또 조심해서 떼면은 이제 스티커 자국 안 남고 뗄 수 있어요. 네, 이거 장마 시즌이잖아요. 네. 충분히 불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정할까요? 두 분이 호흡 굉장히 잘 맞으시네요. 네.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주차딱지로 대동단결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분노 폭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이게 뭐 지나가다 갑자기 뭐 저도 물론 부주의한 게 있지만 주차딱지가 붙어 있는 거 보면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큰일이 난 것 같고. 정말 네. 안 하는데도 붙어 있으면 뭐지 내가 실수했나 살펴봤는데 주차 금지가 아니었어. 그럼 그 순간엔 정말 화가 좀 나기 시작하죠. 네, 아마 이제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러니 검색을 했겠죠. 마지막은 신치? 네. 신치? 신치가 뭘까? 아. 신치가 뭘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신치. 김치의 중국어가 신치라고 합니다. 네, 신치. 네. 김치를 말 그대로 중국말로는 신치가 신치. 된다. 좀 다르게 알고 매운 채소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서 그쵸? 또 연관 검색어가 있죠. 파오차이. 파우차이. 예. 파오차이. 네, 이게 파우차이는 파오차이인데 기사에서 많이 파우차이는 그때부터 봤어요.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저는. 파오차이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임 음식이에요. 피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젓갈이 들어간다던가 뭐 고춧가루 들어간다던가 한국식 조리법하고 보면 정반대의 요리인 네. 파오차이를 중국에서 이제 김치의 어떤 역사와 연결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글에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신치라고 떠야 되는데 파오차이라고 뜨는 거예요. 예전에 네. 뭐 우리 뭐 독도 관련돼서 네. 뭐 수많은 정정 뭐 얘기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사실은 파우차이 논쟁과 더불어서 이 신치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 이게 또 관련된 서경덕 교수. 성신여대 교수가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고 네.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김치 번역어가 파우차이로 나오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 본사에 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개정을 하면서 이거 신치로 명시를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구글에서 실수가 좀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했고요. 서경덕 교수가 또 이런 부분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구글 번역기에서 파워차이라는 번역 결과를 발견을 했다. 이러면은 번역 평가라는 또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구글에. 네. 있어요? 네, 밑에 있습니다. 평가가? 그거를 클릭을 해서 사실은 이게 파워차이가 아닙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구글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면 또 모임에 집단지성에 모여서 건의를 하면 금방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AI가 번역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구글 정신 차리세요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구글 AI 그렇죠. 기입해라, 네. 입력해라. 네. 너희 잘못 번역했다. 파워차이 아닌, 네. 어. 파워차이 XX, 신치 동글동글. 네. 그렇죠. 이걸로.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논쟁거리는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맞는 거고 맞죠. 국가의 어떤 입장으로도 맞는 거네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 할 것 없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네. 잠깐 또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저도 몰랐어 이거. 정말 저도 반성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지난 세상에 3월 모든 일이 1일 알수 없어요. 3.1절. 네. 네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3.1절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날 뭐 지하철 광고판에 우길기 모양이 들어간 광고가 게재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뭐 이제 걸그룹 일본인 멤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 팬들이 이 지하철역에 광고를 돈을 내고 게재를 했는데 네. 우길기를 넣어서 약간 요것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 그분들은- 교수님이 또 네. 요거 이 페이스북 관련해서 또 호되게 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미리 네.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3.1절날 우길기가 들어간 광고를 봐서야 되겠느냐. 네. 마지막엔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혼났을걸요? 중국 사람들이 우길기? 거기도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할 수 보면 없는 더 일인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라이프 무늬를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막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생각해보면 3.1절이고 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볼 때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3.1절에 광고의 우길기 논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